예. 다음으로는 트럼프 측근들 SNS 소식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주로 나오는 단골 단골 멤버가 있죠. 시드니 파웰, 리누드. 네. 이 시드니 파웰은 이런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영상 보실까요? 또 엄청난 군용 트럭들이 지금 이동되는 모습들인데요. 이게 지금 다 군용 트럭들입니다. 네, 엄청나죠. 군인 수송 트럭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 끝이 없습니다. 끝이. 뭐 병원 차량도 보이고요. 공병 공병 차량 이런 것도 보입니다. 지금 제가 스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길어요. 자, 이 영상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영상이 조지아주의 아크워스라는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 세봤더니 177대의 군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시드니 파웰이 이 모든 것이 가상 취임식, 온라인 유튜브 취임식을 위한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비꼬는 얘기죠. 네. 비꼬는 얘기입니다. 예. 많은 군인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가는 거지, 바이든의, 온라인, 방송으로만 하는 어떤 취임식을 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시드니 파웰인데요. D&I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 뒤에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2020년 선거에 중국이 간섭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건 이제 국가의 이 D&I라는 곳이 여러분 뭔지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 여러 가지 정보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CIA도 있고 FBI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D&I라는 곳은 사실 이 전체 정보 기관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D&I 자체가 정보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D&I가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것만 무슨 말이냐면 FBI든 CIA든 밑에 있는 모든 조직들한테 이 조사를 맡겨가지고 이 모든 조직들의 보고서를 한데 합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I 보고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보고서를 합쳤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 미국에 당연하겠지만 미국에 이제 큰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는 건데 이 확실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고 표를 어떻게 했고 서버는 어떻게 했고 독일이 어떻게 관여를 했고 쭉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핵심적인 결론은 중국이 개입을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종 결론. 중국이 상당히 쫄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이 D&I 보고서 관련된 것을 소식을 이미 들어서 이제 뭐 뒷골이 땡겨가지고 걱정이 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줄리아니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계속 이제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펜스나 줄리아니가 이제 이중 첩자가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게 트럼프의 작전이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그런 작전에 또 손발이 또 맞아야 작전이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줄리안이 나쁜 놈을 외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드니 파웰이 트럼프 측근 시드니 파웰이 상당히 줄리안이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베네수엘라의 사업가의 대규모의 돈 세탁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어떤 논의를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각이 됐나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줄리안이는 답변을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위죠. 돈 세탁이.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또 시드니 파웰이 좀 그 트윗을 지금 그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했습니다. 이 존 설리반이라는 이 그 BLM 대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 인권 운동인데 폭력적인 집회를 많이 하고 폭동을 많이 일으키죠. 뭐 마트 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다 깨부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CNN에 인터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CNN에 인터뷰를 했는데, CNN이 좌파라 또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대빵도 뭐 아주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뭐 어쨌든 언론들이 골 때리는 건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걸 혐의를 가지고 뭐 수사 중 이게 아니고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트위터를 좀 자세하게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트위터를 날렸고 또 이제 추가된 거는 이제 혹시 이 얼굴 아시나요?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라는 그 회사 아시죠?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테슬라의 이제 CEO인데 이 사람이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여러 가지 좀 멋있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그 CEO인데요. 특히 이제 뭐 그 기술 분야 그리고 뭐 전자 뭐 컴퓨터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전 정신이 상당히 이제 강해가지고요. 물론 뭐 이제 투자자를 모을 때는 뭐 사기도 좀 친다, 뻥을 너무 많이 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열심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단한 CEO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뭐 트위터라든지 뭐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 진영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첨단 기술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에 대해서 약간 좀 응원을 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또 트위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누드의 이제 그 텔레그램인데요. 리누드가 정말 요즘 정말 열심히 트위터를 하고 우리에게 지금 그 희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고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명예훼손 이런 걸로 소송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니까 기본적으로 잘 알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민주당 진영을 특히 소아성에 관련된 걸로 엄청 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명예훼손하면 얼마나 이제 그 소송당하면 패가망신 당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이제 신뢰감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는 좀 뭐랄까 뭔가 시적인 표현 그리고 성경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합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하는 게 다 맞아 들어가니까 이런 또 성경 구절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텔레그램을 채널에 들어간 사람들이 분석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오랜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바알을 섬기는 이제 이단 그 가짜 선지자들을 850명을 한 방에 이제 KO를 시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가 이제 어떤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죠. 소아성애자들 이런 이제 일루미나티 사탄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한 방에 수장을 시키는 이 엘리야처럼 이런 이 상황들을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이제 쭉 내용이 나오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트럼프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가끔 하더라고요. 미국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독립선언, 헌법, 권리장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어떤 새로운 때가, 정말 새로운 독립선언, 새로운 어떤 헌법,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출발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주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되면 참 좋겠네요. 저도 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트윗을 하나 날렸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남자다. 이런 걸 하나 날렸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트럼프 아들이 또 이제 한마디 하네요. 트럼프 아들은 아직 트위터가 이제 안 잘리고 있나 봐요. 근데 트럼프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란의 독재자인 이란 독재자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악성 암 종양이라고 비방하고 당장 제거해야 된다라고 트위트를 올렸어요. 이 사람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리트윗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 자국에 있는 현직 대통령의 트윗이 옳지 않다고 계정을 차단하고 지금 암 종양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뭐 암 종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계정은 놔뒀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냐? 뭐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치면 내로남불이죠. 아니냐고 하면서 트럼프 7,500만의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지금 또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이건 독재자에다가 완전 뭐 공산주의 수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공격성 있는 어떤 발언들을 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땅히 이 트위터에서 계정에서 사라져야 될 걸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멜라니아 트럼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트럼프 트위터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작별 인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그동안 뭐 감사했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이제 특히 분탕들은 거봐라 일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누드가 이제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자꾸 헷갈리게끔 다양한 어떤 연막 작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멜라니아 트럼프하고 이방카 트럼프가 또 여러 가지 연막 작전을 했던 전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중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중국어를 꼭 배우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멘붕이 왔죠. 야, 트럼프는 정상인데 트럼프 가족들은 다 엉망진창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화전양면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이런 것들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걸 보고 아 진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뭐 망연자실 하실 분들은 망연자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실망을 했다가 또 다시 기대가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또 기분이 더 배가로 즐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다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화전난면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리누드 텔레그램에서요 또 약간 이제 애매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정말 영부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다.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4년 동안 환영을 할 것이다. 이게 좀 참 애매해요.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을 4년 동안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애매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4년 동안 그러면은 트럼프가 재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4년 동안 많은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것이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이제 영부인은 끝났고 4년 동안 이제 여러 유명 패션 잡지에 사진이나 찍으러 돌아다닐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다 보고 있어요. 부탕들이 댓글 어떻게 다는지. 근데 또 다음 말은 또 이상해요. 4년 동안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만했다. 이게 말이 좀 이제 확실하지 않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멜라니아는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헷갈리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무작정적인 어떤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정말 트럼프는 다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럼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럼 멜라니아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이방카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자꾸 그 좌파 진영을 헷갈리게 만들어 왔는지 이런 걸 또 보시면은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